전기차 도입이 늦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전기차가 캐즘에 덫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똑소리 나는 원자재 투자 옥지혜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도입이 예상보다 늦어지는 3가지 이유와 그것이 배터리 금속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상했던 시기보다 전기차 전환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업계 생존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주력 차종조차 생산을 줄이거나 가성비 공세에 나서는 모양새인데요. 미국 포드는 최고 인기를 누리는 전기 픽업 트럭 생산량을 대폭 줄였고요. 전기차 비중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던 세계 최대 렌터카 업체 허츠는 보유 전기차 2만 대를 팔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기차는 생각보다 대중들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그 이유를 3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유럽과 미국의 기존 내연기관차 산업에서 전기차 전환에 반대하는 물결이 거세기 때문입니다. 20세기 초부터 전기차 산업을 주도해온 기존의 내연기관 업체들이 전기차로의 전환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내연기관 차로의 경로 의존성과 기득권이 정말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테슬라 출현 이후에는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내연기관차와 전기차를 모두 개발하는 경향이 생기고 있기는 합니다. 2010년대 후반에 테슬라가 경제성을 갖춘 전기차 개발에 성공하면서 전기차 시장이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기존 업체들도 생존을 위해서 전기차 경쟁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전동화에 나서기 시작하자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전동화에 반발하는 거센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23년 하반기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입니다. GM과 포드, 스텔란티스 등 미국 완성차 3사가 포함된 거대 자동차 노조가 대대적인 파업에 나선다고 해서 세계가 긴장한 적이 있었는데요. 저도 지난해 파업은 예년과 다른 양상을 띠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당시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은 노조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존 전략에서 벗어나 전기차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조원들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임금 인상 같은 요구도 있었지만 전기차 전환 정책 폐기 등 이 정치적 요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전기차를 만들 때는 내연기관차보다 노동력이 40% 정도 덜 필요하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전동화에 앞장서는 것은 기존 일자리를 줄어들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구성품이 적고 따라서 차량 조립을 위한 노동자도 적게 필요해서 이런 최근의 전동화 추세는 노동자의 이익과 배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도입이 늦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전기차가 캐즘에 덫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캐즘은 첨단 기술 제품이 대중화로 이어지기 전에 예기치 못하게 겪는 침체나 후퇴를 의미하는데요. 이 기간이 짧으면 스마트폰처럼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이 기간이 길어지면 얼리 어댑터들의 전유물로 남아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차 캐즘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인프라 부족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은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충전소가 확보되기 전까지는 전기차의 편의성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높은 초기 비용입니다. 전기차 구매 비용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아직까지는 높은 편입니다. 차를 산 뒤의 운영 비용은 내연기관차에 비해 낮지만 높은 구매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테슬라 등 많은 전기차 업체들이 가격 인하에 나서는 것도 캐즘 극복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차가 비싸서 전 세계 수요 성장세가 더디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가격이 가장 큰 장벽인 것이죠. 한편 업체들의 가격 인하 전쟁을 치킨 게임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혁신 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견뎌야 될 단계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혁신으로 전기차가 초기에 인기를 얻었다면 이제는 대중의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 감당 가능한 가격선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것이죠. 즉, 기술 혁신이 대중화로 이어지기 전의 일시적인 정체인 캐즘을 극복하는 데에는 가격 인하가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기차 도입이 늦어지는 세 번째 이유는 각국 정부들이 점점 보조금 규모를 줄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동안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전기차를 대중화하는 데 큰 힘을 보탰는데요. 보조금을 받으면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를 상당히 좁힐 수 있었기 때문이죠. 차를 운전하는 동안 써야 할 전기료가 경유나 휘발유보다 싸다고 해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구매 비용은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는 수준입니다. 이렇듯 전기차 보조금은 참 유용했는데요. 보조금이 축소되기 시작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각국
한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이 어느 정도 성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도 있고요. 두 번째는 치열해지는 전기차 경쟁 속에 자국 산업을 우선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요. 중국과 독일, 영국, 스웨덴은 보조금 축소의 두 가지 이유 중 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세계 1위의 전기차 시장이 된 중국은 자국 전기차 업계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해서 2023년부터 보조금을 전격 폐지했고요. 영국과 스웨덴은 2023년부터, 독일은 2024년부터 예산이 부족하다는 빌미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에 반해 미국과 프랑스는 보조금 축소 이유 중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입니다. 미국이 2023년 12월에 발표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보조금 지급 대상 모델이 43개에서 19개로 축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테슬라 사이버트럭과 쉐보레 블레이저 등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이들이 IRA에서 배제된 이유는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IRA에서 제외된 모델은 최대 7,500달러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만큼 가격이 올라가고 비슷한 기종의 타사 모델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2023년 12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바꿨습니다. 전기차 운행 과정뿐 아니라 전 생산 주기에서의 탄소 배출량과 환경 점수를 따져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입니다. 프랑스는 철강과 알루미늄, 배터리, 조립, 운송과 기타 원자재 등 6개 부문으로 나눠서 탄소 배출량을 측정한 뒤에 합산해 점수를 산정하는데요. 8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을 받은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차량을 해상으로 운송해 어쩔 수 없이 탄소를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는 아시아권, 즉 한국, 중국, 일본 자동차가 불리해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중국산 전기차는 프랑스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고요. 아쉽게도 우리나라 기아차 모델 니로도 운송 부문 점수가 깎여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도입이 늦어지는 이유 관련해서 소소한 전기차 불편감도 한번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전기차와 관련된 의외의 불편감은 놀랍게도 멀미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전기차를 많이 타보지도 않았고 해서 잘 체감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전기차를 타면 이상하게도 멀미를 느낀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멀미의 이유로는 전기차의 급격한 가속과 감속이 꼽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를 멈추는 방식은 기존 내연기관차랑 조금 다른데요. 일단 내연기관차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죠. 그와 반대로 전기차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는 순간부터 급격한 제동이 시작됩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는데도 속도가 빠르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차에 익숙하던 사람들은 전기차가 감속할 때 울컥이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브레이크까지 강하게 밟는다면 극한의 멀미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전기차는 모터의 응답 속도도 내연기관차보다 빨라서 가속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감속과 가속 모두 급격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드러운 승차감을 선호하는 사람에게는 전기차가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이 단점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갖은 노력으로 승차감 개선을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한 전기차 전환 지연 결과를 알아보겠습니다. 영국은 원래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였는데요. 전기차 도입이 점점 늦어지면서 2023년 9월에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는 완전한 전기차 전환 시점을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영국이 사실상 전기차 보급 속도 조절을 공식 선언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내연기관차 퇴출 지연 움직임은 비단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유럽연합도 2035년 이후 내연기관차를 팔지 못하도록 해놓고서는 합성 연료인 e퓨얼을 이용한 내연기관차는 계속 판매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e퓨얼이란 Electricity Based Fuel의 약자로 물을 전기 분해해 얻은 수소에 이산화탄소를 합성해 만드는 액체 연료를 뜻합니다. 기존 가솔린과 디젤 자동차의 엔진 개조 없이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퓨얼은 폭스바겐과 포르쉐 등 독일 업체들이 가장 앞서 있는 분야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주도권을 뺏긴 유럽 제조사들이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연장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이 퓨얼과 같은 틈새 규정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도 원래는 2032년까지 판매되는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대체할 방침이었는데요. 전미 자동차 노조를 의식한 바이든 정부가 앞으로는 이 전기차 전환 의무를 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차 중 전기차 비율 준수 의무는 2030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에 따라서 2030년경 출시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율은 60%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각국의 대응을 봤을 때 현재 신차 판매량이 80%가 내연기관 차인데 이것을 거의 10년 안에 자동차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목표는 달성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전기차 산업 성장이 점점 느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재료인 니켈과 리튬, 코발트에도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기대로 광산 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광석 공급은 계속 확대되는 반면 수요 성장은 점점 둔화되면서 배터리 금속은 공급 과잉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급 과잉 폭이 늘어나면서 2023년 니켈과 리튬, 코발트 가격은 2022년 최고점 대비 60에서 80%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공급 과잉이 2024년 3월인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어 그동안 가격 하락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락장이 끝나기는 이르며 여기서 무려 12에서 25%씩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호주 금융회사인 맥쿼리는 낮은 금속 가격 때문에 현재 호주와 같은 서구의 고비용 광산 산업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니켈의 최대 공급국인 인도네시아 또한 공급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터리 금속 가격이 하락장에서 벗어나 반등을 꾀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게시했습니다. 이렇듯 전기차 전환 지연 속 배터리 금속의 미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요. 여러분은 어느 쪽 전망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전기차 도입이 늦어지는 3가지 이유와 배터리 금속 근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격이 비싸거나 일회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전기차 본연의 특성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